국장님을 받고 나가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셨던 지사님께서 이 일을 같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삼성에 다시 들어왔다가 삼성을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김기도 대표로 나갔습니다. 김기도 대표로 나가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5년 반을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우리 홍공월 회장님도 뵙게 되고 원래 이제 그 김기도에서 여성 CEO 회장님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뵙게 되고 이런 하는 과정에 또 저희가 이제 그 5년 반을 하고 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저 자신부터가 어떤 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5년 만을 마치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는 솔직히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죠. 뭐 삼성이다, 국회다, 경기도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는 제가 전화 단 한 통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전화를 해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영어를 조금 하는 거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하고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우여곡절 이렇게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 제품을 가지고 이 아마존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마존에 1등을 했다 이제 해가지고 제목은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것만 알면 아마존 1등 한다.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책의 내용은 아마존이 아닙니다. 60%는 미국에 대한 유통이 아니에요. 미국 유통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코처와처럼 이렇게 하나 지원 업무였는데 그걸 5년 반 만에 경기도에 있는 5만 개의 기업을 대표하면서 지원해 준다고 해줬는데 사실은 무언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움에 제가 했던 노하우를 완전히 다 놓쳐 해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연말에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미국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써가지고 책을 그 미국에서 이 책을 이제 맡기고 하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책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전담하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KDI에서 그 MFDI라는 MB 중입니다. 현재 그 외국인 투자에 취약했는데 석사를 받고 예신대학교에서 중앙가서 박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두 번째 발간인데 첫째는 이 삼성의 공무원 책기를 발간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뭐 기타 뭐 산문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아마존 출시돼가지고 제가 우리가 이제 한 1년 몇 개월 만에 이 1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국민사무소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 그거는 뭐 살짝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인으로서 새로운 도전, 재도전입니다. 근데 아마 재도전이 미국의 유통을 이제 하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일단 여쭤보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한인 처음에는 제가 한인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다양한 어떤 이제 오프라인 주기업들 저는 주기업들을 한번 하면서 제가 지금 밴드를 했습니다. 밴드에 납품을 내가 밴드가 그 어떤 주기업이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밴드가 돼가지고 하는 그 과정을 잠깐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중소 온라인 기업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아마존이라는 걸 가지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글쎄 그 쉽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사실은 이 아마존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존을 들어가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소기업들도 여러분이 많이 컨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인 아마존은 단순한 판매 수단이 아니라 이 모든 경영 활동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고 경영 활동을 하고 하는 종합 성적표를 받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겁니다. 성적표를 받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존 하면은 그냥 판매의 측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미국의 각종 컨벤션이나 오프라인 마케팅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미국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30여 개국을 수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역인 마케팅 다음 장. 예, 그 아마존에서는 사실은 이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아마존 판매 가격은 그 제품의 세계적인 표준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존 가격을 정하면서 굉장히 쉽게 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이 제목만 가지고는 이 가격이 뭐 짧잖아요. 1시간 반. 이 정도는 충분히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의는 최대 학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스킵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등록하기 전에 리스트를 해야 될 때 이제 준비해야 될 겁니다. 뭐 리스트를 하는 것도 여기서 아마존에서 이제 지사에서 도와주고 계시죠. 도와주는데 그 리스트를 하고 나면 답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는 걸 갖다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들이 기타에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혹시 여기서 이제 그 아마존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 컨벤션 같은 나가본 경험 있으시나요? 미국 컨벤션 한번. 다른 분들은 컨벤션 없으세요? 뭐 라스베가스 컨벤션, 애너하임 컨벤션 아니면 저 맞죠? 가긴 뭡니다. 예, 그러면 진출을 위해 가지고 국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 일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코츠라에서 뭐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사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해보신 분 있나요? 두 분.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출은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네, 5명 있습니다. 와, 이 지원을 전혀 안 받고 독자적으로 수출했다 하시는 거예요. 잘하십니다. 이 오늘 수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봅니다. 예, 물론 뭐 크게 수출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작게 수출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은 일단은 수출을 시동을 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를 만들 때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두 분. 예, 세 분. 예, 미국 진출을 위해 가지고 지사는 아니면 파트너를 통해서 하는 이 굉장히 이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은 그렇다고 해서 근무할 필요는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제품은 조그만한 빔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혹시 빔 프로젝트 아시죠? 이것도 빔 프로젝트잖아요. 저기 이 친구는 빔 프로젝트인데 저거는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고 굉장히 큰 빔 프로젝트죠. 그런데 제가 파는 조그만한 겁니다. 큐브 2인치 조그만한 큐브로 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인데 레이저 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거는 조그만하지만은 하나에 제가 400불 350에서 400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 굉장히 비싸죠. 경쟁사에 비해서는 1.5배, 2배, 중국 제품들에 비해서는 3배, 4배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제품을 가지고 아마존에서 이제 제가 1등을 했죠.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장. 이런 것들은 이제 그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을 해주고 말이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프로젝트 1등을 한 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잠재 시장을 보시는 거죠. 가장 가지고 싶다 하면은 내가 생일이 됐을 때 선물을 해주든 아니면 선물을 받고 싶든 이런 것에서 이제 1등을 한다. 그거는 판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판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네, 다음 장.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존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나가면은 아마 그 작은 기업들하고는 컨택을 하고 한인들하고는 컨택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미국의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하고 거래하려면 애플하고 거래하려면 두렵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게 작은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려면 한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건 아이템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그 아이템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아마존 연구소하고 사실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아마존 연구소 이제 그 본사는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인데 저희 LA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한 2-3시간 가죠. 이제 그런 거리에 있는데 이 거기에 가가지고 저희들 SK텔레콤 그 연구소를 부르고 또 저희들 이제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그 당시에 크레모테이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미팅도 하면서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같이 미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2등을 하는 바람에 그 경쟁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해가지고 이건 제가 이제 이 경기도 사무소장, 경기도 국민 대표를 할 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든 이 지사화 사업을 하니까 그 지사화 사업에서는 한 푼도 여러분들의 어떤 제품을 갖다가 미국에 판매해 주지 못하면서 우리 공공에서 1,000불, 2,000불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사화 사업으로 지사화 사업을 수출 대행 사업, 수출 대행 사업은 실제로 수출을 대행해서 해주고 여러분들 상사 아시죠? 상사, 삼성물산, 중대우 이런 상사. 옛날에는 그 대기업들이 있었죠. 그 대기업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그 이제 우리 언론지상에서 이 상사들이 돈을 뜯어간다. 나는 싸게 받는 임금비밖에 못 하는데 그 대기업들이 돈을 엄청 남긴다 하는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가요? 그분들 지금 생존하고 있나요? 주대우 있나요? 뭐 삼성물산에서 해주나요? 그렇게 해주는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만드는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해외 수출해가지고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이 대형 프로젝트들, 탐공 개발, 아니면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큰 어떤 프로젝트의 지역 개발 이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저도 도시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합류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걸 갖다가 직접 제가 판매를 해주면서 이 어디야 바이어하고 미팅을 하고 그 미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이제 수출을 해드리고 인보이스를 받고 수출을 해드리고 나서 대금을 받으면은 대금을 송금해주면서 제가 일정 퍼센테이지 2%를 받는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2%입니다. 안 그러면 2%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2%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그 어디야 지원 모델로 바꾸어가지고 지원을 해드렸는데 도지사님이 제가 모셨던 사람은 김문수 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에서 이제 이 넘어가면서 6월 30일 날 그만두고 7월 1일을 바뀌었는데 7월 1일 날 저한테 공문이 나갑니다. 지금부터 다시 지사화 사업으로 바꾼다. 수출 대행 사업은 안 된다 하는 공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원을 해주고 때는 굉장히 흡족했죠.
첫 해에 한 8개월 만에 한 75만 원, 72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그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제품을 판매해 줬죠. 프라이팬에서부터 타일, 그리고 화장품 케이스, 뭐 다양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어떤 거는 몇 만 원, 어떤 거는 뭐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뭐 3, 40만 원, 한 50만 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걸 경험해 있으시겠지만은 이 제품 하나를 판매한다는 게 그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거리에 승자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은 저는 돈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 캐시를 주거든요. 캐시 5만 불 캐시 이걸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은 미국에서 한번 총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그걸 그만둘 때가 됐구나 하고 나서 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그 레이저 빔 프로젝트가 아니고 양초, 퍼캔들이라는 양초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양초에 지금 회장님께서 웃으시는데 그거 잘 아시는 기억입니다. 그래 이제 직접 계약도 다 했습니다. 독점 계약을 다 하고 제가 팔아드리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느닷없이 자꾸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끼어들었어요. 제가 1일 그만뒀는데 1월 3일, 4일인가 뭐 그것만에 이제 이렇게 CES 쇼 아시나요? CES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쇼입니다. 전자쇼인데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그 쇼에 같이 참여를 해달라 하면서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 부탁이 이제 SK텔레콤하고 크레몬테이라는 이제 기업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거기까지만 해달라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서 있는 그 MWC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전자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캔들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신은 이걸 하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첫날부터 사실은 이제 저기에 이 들고 있는 가방 양보에 그 사람이 레드 카메라의 장치잖아요. 레드 카메라. 방송용 조그만 카메라, 소형 카메라로 바꾸는 분인데 레드 카메라의 장치자인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퍼스널 이제 이 라운지에서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제가 레이즈비 프로젝트를 이제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물론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있죠. 내 제품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통을 하더라도 내 제품을 사랑하고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짜 미쳐야지. 저는 프로젝트를 갖다 팔 때 이게 이제 제가 프로젝트가 CS 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남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밤에 분수쇼를 볼때요. 저는 프로젝트를 들고 나가지고 길거리 마케팅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밤에 야간에 이제 혼자서 마케팅을 다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식당에 여기 오면은 제가 만약에 초창기 같은 걸 당연히 프로젝트 가져옵니다. 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에 캡니다. 캡면서 이제 그걸 데모를 하는 식당에 가면은 밥 먹는 장소에도 제가 프로젝트 들고 있어요. 들고 가지고 비추면서 밥 먹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고 가시면 공항 그 항공기 내에서 그 천정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저는 스크린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천장에다 비추면서 하면은 스튜디오스가 못하게 하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가는 곳이 항상 프로젝트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죠. 다음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인 분들한테는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에는 제가 우리 한인들을 갖다가 같이 저는 유통만 이제
임포트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임포트만 하고 이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는 우리 한인분들께서 쫙 디스트리뷰션 다 하라고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한 12년 했습니다. 뭐 시카고부터 그 뉴욕, 뉴저지 그리고 이제 뭐 텍사스 해가지고 이 다 했는데 하와이까지 다 했는데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참 좋았죠. 나오자마자 파판이 나왔습니다. 왜? 그 10개 계약서를 다 맺어서 끊은 분들은 30%의 세금까지 지급해 주셨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한 2달 만에 우리 한인분들께서 다 포기 나셨어요. 좀 사실은 제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인데 핸드폰하고 이걸 스트리밍 해가지고 붙이고 그러다 보니 와이파이에서 내주가 나오는 것에서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인분들께서 이 심지어 이 핸드폰 있죠. 매장을 텍사스에서 10개나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들 디스트리뷰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조차도 항복을 하시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부터는 이 사업을 접느냐 아니면은 직접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느냐 하는 길을 쓰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선택했던 게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이 디스트리뷰터가 아닌 이제 미국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 세일즈를 하자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한 2주 사이에 3명을 더 하이어했죠. 더 이제 체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전역을 이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뛰어들었는데 저는 이 단 한 번도 중간에 밴드를 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미국에 진출하려면 대기업이 나가려면 밴드를 반드시 통해야 된다. 사실은 반드시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직접 해야지 이윤이 조금이라도 있고 본인이 의사로서 할 수가 있죠. 자, 또 다음. 제가 이제 한인분들한테 가까이 있던 우리 한인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의류, 선물, 식품, 미용 이런 종사하시는 분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호텔, 식당, 홈 이런 데 하는 서비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 전문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첨단 전자제품을 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감각했기 때문에 제 사업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한인들하고는 실패했고 그 다음 저는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오프라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뭐 제가 정리했던 게 CMS 카메라였는데 사실은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CMS 카메라에 가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CMS실을 만났어요. 사실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미팅을 하다가 이제 바이어를 갖다 그만두고 이제 제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화장실을 가는데 누가 웬 노인분께서 뭔가 주춤주춤 이 시기에 이제 지나가는데 이 화장실에 쓰여 하는데 그분이 왜 왔어? 라는 제가 이런 제품을 갖다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물들길에 막 이야기해드리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볼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왜 노인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노인인데 화장실 가다 그만두고 쫓아 달려가가지고 미팅하는 장소에 프로젝트를 가져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제 제품에 미쳐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설명이 해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니 이거 좋네? 하시더니만 이 미팅 어디서 하나 못하더라고요. 전부 다 영어입니다. 제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모시고 갔더니만은 바이어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벌떡 일어섰는데 이제 이 제품 좋네 하니까 이 제품 하니까 바이어가 한다는 얘기가 좋은 제품이고 이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소실하기 위해서 오늘 미팅 중입니다. 라고 이제 바이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BS 씨가 사실 그때까지 CBS 씨 몰랐어. 그래? 제품 좋다? 하더니만 이렇게 치고 나서는 성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하는 얘기가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시
하니까 저분이 세미스 회장님이시다. 세미스 회장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그 세미스 이 바이어하고는 사느냐 안 사느냐 이야기를 그때부터 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이냐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 그거 이 운이 따랐던 거죠. 운이. 그 저도 미쳤을 때는 운이 온 거고요. 왜 화장실 가다가 말고 화장실 가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소변도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 이제 매장에다 어떻게 진열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는 이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 매장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6개 매장이 있는데 그 6개 매장 중에서 그 LA 있는 게 제일 큰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딱 보이는 게 혹시 고프로 아세요? 고프로 그 액션 카메라 고프로가 제일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딱 이거 들어가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10년 지켜보고 있었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바이어가 하는 얘기가 왜 그 자리 불나냐 했더니 Of course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탑이 나면 뭐합니까? 상대가 고프로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리얼리?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 넣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진짜 놓을 수 있냐 하니까 올 수 있어. 그러면은 고프로를 일부러 밀고 그 자리에다가 네 프로젝터를 꽂혀. 그럼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네가 연구해가지고 POP 이제 디스플레이를 가져와라.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돈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 무조건 설치한다. 6개 매장에 도매를 받아가지고 싹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큐라카 두 번째 있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 그 이제 굉장히 43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 한 개 한 개는 베스트 바이보다 큽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이게 BP를 못 맞춰요. 손익분기점. 근데 여기 대목에서 어차피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앞에 땡겨가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스킵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목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서 받으니까 오다가 여러분들 오다를 하나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3개의 매장이 있으면은 몇 개의 오다가 들어있습니까? 43개의 매장.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EI를 설치하자. 전자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하자. 하기로 설치했어요. 하니까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치가 들어왔는데, 오다가 들어왔는데, 43개의 오다가 들어왔어요. 매장별로.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디스트리뷰터를 하는 그 컴퍼니나 아니면 파트너가 미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한국에서 대응을 한다면 당연하게 안 되겠죠.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면은 파트너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그 미국에다가 이제 그 물류 이제 그 로지스틱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드 파티를 구하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게 월마트도 들어가고 BNH가 들어가는데 BNH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 그 뉴욕 맨하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차피 뒤에 앞에 땡겨야겠습니다. 그 BNH 가니까 이제 직원하고 이제 막 날아갔죠. BNH가 날아가니까 이 BNH에서 바이어가 우리 직원은 미팅을 어레인지 해놓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미팅이 안 돼 있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직원한테 분밤을 줄 수도 없고 뉴욕까지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같은 미국이니까 같은 미국에 생각하시는 몰라도 엄청난 출장입니다. 6시간을 날아가요. 공항까지 나가면 10시간 이동해야 되거든요. 가가지고 뉴욕에 갔는데 이 맨하탄에 갔는데 미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여러분들 대부분 CEO도 있고 본부장도 계시겠지만 CEO로서 마음을 갖다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가지고는 그래 어차피 왔는데 매장이나 한번 가보자. 그래 매장에 갔는데 저는 지금 프로젝트에 미쳐 있으니까
제 프로젝트를 갖다 정말 가방에 그런 가방을 못 들어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가방을 전부 다 맡겨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B&H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그마한 핸드백에 그 핸드백 가방을 좀 올려내고 들어갔는데 그 핸드백에다 제 프로젝트를 넣었습니다. 꺼내가지고 프로젝트 파는 매장에 그 앞으로 갔죠. 프로젝트 파는 앞으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 프로젝트를 꺼내가지고 막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직원이 달려옵니다. 이 뭐하는 놈이야? 왜 그것이 사고 있어? 혹시 이런 프로젝트 봤어? 하면서 막 이제 이 저희들 레이징 프로젝트는 포커스 프리입니다. 초점이 없는 방식입니다. 초점이 열정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막 비추고 하니까는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더니만 잠깐만 기다려라 하더니만은 자기 매니저, 이제 이 플로우 매니저, 이제 자기 섹션 매니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뭐 섹션 매니저하고 이제 막 입에 거품 불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매장에서 바이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한테 그러면은 니 왜 우리 멀쩡도하고 이 바이어하고 미팅을 했냐 했더니 사실은 이 차고 저 차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뭐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에러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네가 좀 도와주라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순간 제가 이제 그 매장 운영 매니저를 통한 B&H 담당자 매니저와 면담 그리고 B&H와 납품을 할 수 있는 밴드 계약을 했다. 그래 제가 이제 뭐 제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제품에 비춰야 된다. 이 제품의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더 뒤에서 설명할 건데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이 좋으면요 그 바이어들은 여러분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이 그 컨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질지는 다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컨택을 하고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온다. 예, 그리고 이제 미니시에 대한 어떤 미니시라는 거는 미국 유통시장을 갖다가 보시면은 사실 이게 한 10시간 분량이 됐는데 이제 앞에서 제목만 보고도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니시라는 기업은 미국에 있는 도매 유통입니다. 미국에서 소매 유통이 있고 소매의 큰 유통이 있고 월마트가 도매입니까 소매입니까? 소매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애플도 소매입니다. 월마트도 소매입니다. 프라이즈 H정도 소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매들에게 납품하는 도매 기업이 있습니다. 그 도매 기업을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만 잡으면요, 제가 리스트를 다 하니까 미니시 그런 기업입니다. 미니시 그런 기업인데 하나를 다 밴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저는 그 리스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리스트가 뭔가 하면은 애플부터 시작해, 월마트부터 시작해, 베스트바이부터 시작해 다 있어요. 한 100개 됩니다. 거기에서요, 내가 체크만 척척척 하면은 그 회사 매장에는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납품을 내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납품한다. 제가 허락을 해줘야 자기들이 하죠.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매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런 이제 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품을 할까요? 그런데 그걸 많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컨택을 못해요. 하면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규율을 어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를 당합니다. 거기에 체크를 했으면 그 기업은 반드시 빼고 다른 기업을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기업만 의존하면은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한 기업만 의존하면은 그 기업하고 그래도 기업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예,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가는데 아마존을 할 시간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예, 뭐 얼마든지 좀 많이 있는데 이 드릴 말씀은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걸 다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프라이즈 매체에서 조금 전에 말한 얘기를 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LG는 저렇게 정신하고 있었습니다. LG는 좌측.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LG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SK텔레콤하고 했는데 SK텔레콤은 이런 제품 팔아본 적이 없어요. 디바이스를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보통 참그 핸드폰 회사죠. 네트워크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 이제 조금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만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저 자우측에 보듯이 저 우측에 하나에 처박혀 있는 게 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매장에 프라이즌 43개 매장에 가서 보면서 제가 그걸 했죠. 내가 반드시 최소한 내신을 이기겠다. 한국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니는 이기겠다. 파나소닉이 이기겠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요 밑에 이제 단가를 사는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커미션도 있고 세일즈 직원에 대한 PPT, 그 스키프도 있고 이제 뭐 마케팅을 위한 뭐 별도의 지원금도 있고 이건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제가 이런 내용들은 100% 제 책 속에는 다 정리해놨습니다. 책의 이 내용을 그냥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쓴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미국 유통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공공에서도 이 우리가 삼성의 기업에서 근무했죠. 행정 쪽에서 있었죠. 또 그리고 입법기관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법 공공 부분이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간에 이런 분 같은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업무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는 노하우를 다 전달해드려야겠다. 오늘도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공짜 강의입니다. 일요일.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 회장님을 보좌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 건물에 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하자 하는 의미에서 마케팅 업무도 있지만은 저로 봐서는 사실은 공짜 강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의하면은 돈을 많이 줍니다. 몇백 달러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 없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존에 올리면 팔릴 것이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아마존에 올리면 팔린다.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거는 한 달에 한두 개 팔립니다. 그런데 잘 팔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거는 아마존에 팔리는 품목이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제품을 갖다가 아마존에서 미국 사람들이 서칭을 하면서 아마존닷컴에서 여러분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왜?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수억 개의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제품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길 가다가 엎어졌는데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맺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존에 올리면 리스트만 하면 팔린다. 그렇지. 안 그럴걸요? 그런 게 제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도 많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많이 하겠느냐? 당연하죠.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팔아가지고 시간을 팔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프라인 온라인의 중소기업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제품을 단 한 개도 팔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약을 하면은 그 기업은 마케팅을 합니다. 그 기업은 왜? 자기 제품을 팔려요. 그걸 대한 걸 갖다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들도 요즘은 월마트가 오프라인에 있을까요? 온라인에 있을까요? 애플이 온라인에 있을까요? 오프라인에 있을까요? 온라인에 있을까요? 온라인 없는 기업은 아마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 겁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웹사이트에서 잘 팔리면 좋겠다. 내 웹사이트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내 웹사이트에 잘 팔려야죠. 근데 누가 사준답니까? 누가 안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 팔면서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종합 성적표를 받는 여러분의 마케팅의 종합 성적표를 받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이제 AMS, 아마존 마케팅 서비스, 이거를 갖다 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내 물건이 안 팔린다. 나도 그 돈을 갖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터치업은 스테이크머스, 댄스, 뭐 이제 그 위에 미더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업종에 맞는 기업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찾고 컨택하고 제안하고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켜야죠. 예, 다음 장. 예, 예, 뭐 토모 이런 데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런 거 이벤트 하는 회사. 여러분들 킥스타트 많이 하시죠? 킥스타트. 이 돈을 갖다가 사전에 내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킥스타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그 주문을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펀드라고 하죠? 펀드? 예, 크라우드 펀드. 아, 선물 드려야 되는데 맞추는데. 예, 그 부회장님 선물 나중에. 예, 그래 하여튼 그 크라우드 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크라우드 펀드. 그렇지만은 크라우드 펀드를 하고 나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어지려면 이런 이제 터치 모드 같은 이런 기업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멤버십 이제 사이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건데 이런 기업을 갖다 활용할 때는 나중에 행사를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 리턴을 이제 이렇게 거리가 좀 되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데미지를 안 받도록 마케팅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상세히 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유감인데 예, 다음 장. 예, 뭐 토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제가 파는 아마존에 제가 링크를 넣어요. 링크가 뭡니까? 70% 이상을 갖다가 싸게 판매한다. 유어스마트 이메이지. 뭐하는 디자인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70% 이상을 싸게 판다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어느 놈이 내 아마존의 웹사이트에 아마존 매장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살 사람 아무도 없죠. 저 기다리는 거예요. 저 회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점들은 뭐 디테일한 스킬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예,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이제 제목에서 선하듯이 판매 수완이 아니고 물론 판매죠. 그렇지만 이제 이 결과를 담은 데서는 내가 했는 마케팅을 포함해서 이제 플러스 내 경영 모든 활동에 성적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등 하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 팔 것 같습니까? 예스. 하루 판매 금액. 하루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아마존 그 자기 이제 매장을 통해 가지고 한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팔아보니까 이제 아마존 매장에서만 하루에 한 4만 부. 탑10, 탑5 안에 들면은 하루에 한 4만 부씩. 굉장한 양이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게 팔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작은 캐리고리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전자제품 전체 캐리고리가 아니고 프로젝트를 파는 캐리고리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1등은. 만약 전자제품 전체 그 캐리고리에서 1등을 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몇백만 불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아마존의 판매 가격 이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아마존에 판매할 때 가격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붙이죠?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한국에서 이거 10만 원에 파니까 이 아마존에서 한 100불 팔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굉장히 쉽게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은 아마존에서는 아무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가격을 갖다가 만약 100%가 정해놓으면은 월마트에도 100% 받아야 되고 B&H도 100% 받아야 되고 프라이즈나 TNS도 100% 받아야 돼요. 왜? 요즘 AI가 B&H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AI가 자기 경쟁 제품을 전 품목을 전 매장을 대상으로 다 설치합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월마트에서 자기들 이벤트 한다고 1불, 한 5불 탁 드리니까 아마존 5불 50불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아마존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아마존에는 레벨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셀러 세출, 그 다음에 프라임, 그 다음에 밴드. 밴드까지 올라가면은 밴드에서는 어떻게 한다? 소울 바이 아마존입니다. 소울 바이 아마존. 아마존에서 제제품 사가지고 납품을 하면 아마존이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가격을 갖다가 가격이 그룹을 팔아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좀 안타깝게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아마존 등록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를 상징은 아마존 온라인이라는 아마존 온라인. 여러분들이 그게 스토어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셨나요?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이 매장을 하나 열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열립니까? 가가지고 몇 번 그가 트래픽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래야 되는지 아니 인테리어도 보고 온갖 걸 다 하시면서 아마존을 하시면서 그걸 안 하잖아요. 왜일까요? 쉽기 때문에 쉬울 수 있는데 쉽게 폐상도 당합니다. 아마존 클로즈 당해보는 친구들입니다. 아마존 클로즈, 아마존 폐상. 아마존은요 100만 불 하는 1000만 불 하는 그 기업이 지금 매출액을 하고 있어도 만약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얼굴을 어기는 게 있으면은 바로 폐쇄시키게 됩니다. 내 매장인데 갑자기 내 매장에 시동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아마존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러나 아마존에서 이제 뭐 세 가지 설명을 드렸고 아마존에서 광고가 예행했습니다. 아니 아마존의 리뷰를 어떻게 하면 조절합니까? 그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리뷰 해가지고 리뷰에 대해서 진짜 스트레스 쌓이죠. 아마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면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거기 아마존 피니프 셀러에 몇달 되면은 이 새로운 이제 자기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피니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만드시겠어요. 그것도 나오는데 자 지금 계속 얼마나 시간이 남았죠? 힘드시죠? 그러면은 제가 뒤에 사실은 이제 이 한 30초이 남았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맘스테이크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은 간편조리식과 이유식 재료, 아이들 간식입니다. 아마존에 현재 입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않는데 판매되고 있어요. 네. 물론 많이 판매되지는 않아요. 네. 저는 요거 하나만 하면 1등 한다고 했는데 1등 네. 하고 싶어서요. 저희 카테고리에서는. 예. 지금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판매가 되는데 네. 그걸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마케팅이나 일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얼마나 판매되고 있어요? 하루에? 뭐 그렇게까지 하루는 아닌데요. 네. 밀리언으로 놓고 봤을 때 한 6번 정도는 됩니다. 하루에 6번? 아니, 하루에 6번이 아니라 저희가 네. 아마존에 보내는 카톤 박스로 카톤 박스 6번? 네, 한 6개 넘죠.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브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프라이브 하시는데 셀러입니다, 저희. 셀러면은 오다 도로는 베이스 돼가지고 납품을 보내서 발송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셀러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 운송 비용이 나오세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하지 않는데도 조금씩 판매가 올라가고 인크리즈 되고 있죠? 네. 그래 이제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어느 한 단가는 넣어도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현재 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비자가와 네. 아마존에서
네. 그렇게 그게 맞는지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죠? 안 맞아요. 예. 조금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불, 100불, 뭐 수백 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는 뭐 10불. 10불. 네. 예. 우리나라 호미도 많이 팔렸죠? 호미. 네. 호미도 많이 팔렸는데요. 어느 정도 팔렸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호미 수량. 하나 얼마 팔았죠?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10불짜리인데 이제 이 하루에 6카톤 박스 정도 나간다. 뭐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적은 수량은 아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금액을 봤을 때 셀러로 하는 거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아마 운송비를 갖다가 한 세트의 운송비를 얼마죠? 한번 딜리버리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선? 제품 가격이 그러면은 제품마다 달라요. 예? 제품마다 조금씩 조금 차이 나겠죠. 예, 차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제품 가격이 이제 운송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제품 가격은 그래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네. 예. 그러면 최소한 10% 20% 이상의 어떤 운송비가 붙는다는 뜻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권하고싶으면 만약에 그 정도 그래도 팔리고 있다면은 그 프라임으로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생각이고 그 정도의 가격이면은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좀 더 운송하는데 비용 부담이 적을 겁니다. 프라임 아시나요?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 아마존을 공부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쉬울까요? 아마존에 세계 서출 들어가면은 아마존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 대학. 그 제가 링크도 적어놨는데 아마존 유니버시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어 하는 이제 직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보시면은 누구나 리스트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리스트 하기 전에 저희 이제 아마존에 준비해야 될 것들, 내가 이제 딜리버리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소위 뭐라 합니까, 해외는 어디까지 가겠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미리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그걸 사진을 또 이제 내가 좋은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 그리고 이제 이 템플레이트가 있는데 템플레이트는 일반 템플레이트가 있고 A 플러스가 있습니다. A 플러스. A 플러스가 있는데 A 플러스는 동영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은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대해서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해보죠. 프라임으로 하시면은 이 리턴을 할 때 반송을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은 그거는 폐기시 됩니다. 디스포절. 예. 왜?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약 지인이 있으면은 반송 장소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주소를 넣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인이 있는 주소. 그러면 글로 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반송을 받든지 아니면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 다른 질문? 제가 답변이 조금 됐나요? 뭘 하면 이게 네? 미쳐서 영업을 하시는데 뭘 하면 리턴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재미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마존은 판매의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플루언서, SNS를 통해 가지고 하는 종합적인 마케팅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결과를 갖다가 내가 100등이냐, 10등이냐, 1등이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AMS만 열심히 하다고 1등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제가 1등을 시켜드리고 있다면 제가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이 굉장한 노력이 들어야 된다. 컨벤션 마케팅,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못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 해가지고 내 목표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걸 잡고 내 원가가 얼마인데 판매가는 얼마면은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아마존에만 할 수 있느냐. 지금 D는 몇 퍼센트 내시죠? D. 아마존 T를 얼마나 내세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면은 다 다릅니다. T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룰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다 다릅니다. 왜? 화장품을 팔면은 30% 넘는 것도 많습니다. 전자제품을 팔면은 10%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 다릅니다. 그냥 내 피를 얼마 내고 이걸 다 알고 나서 원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 분석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마케팅을 어디까지 하겠다 하는 수준을 지나십니다. 예,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이건 이제 프라이스에 대한 준비입니다. 프라이스를 낼 때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내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 다음 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켓 프라이스를 갖다 만들 때는 반드시 제조 원가 그리고 이제 그게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어떤 마진율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격을 얼마에 하겠다 하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갖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가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통치해요. 그런 통치는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가 월마트가 문제가 생기면 그 예수들보다 월마트인데 다 깨집니다. 한목이 일찍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프라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등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라이스나 밴드 프라이스나 아니면은 그리고 이 제품에 등록할 캐테고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캐테고리가 뭐죠? 캐테고리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마존 캐테고리. 저희는 그 처음에 베이비 쪽으로 했다가 네. 베이비로 카테고리 등록을 했더니 네. 달라는 인증서가 있으면 준비를 못해서 1년간 정지당했었습니다. 1년은 정지. 네. 대신하게 보셨네요. 네, 그래서 다시 소중한 기능. 스낵, 푸드 쪽으로 스낵. 다시 그래서 하는 동안 1년 동안 메일링을 거의 전적으로 했습니다. 네네. 아유 걱정하게 하시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캐테고리가 있는데 캐테고리는 저는 쉽게 생각해 여러분들 혹시 식당 하시는 분 계세요? 식당을 하실 때 먹자 골목도 있고 또 나홀로 식당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가 잘 되길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먹자 골목이 잘 될지 나홀로가 잘 될지 그건 제일 경쟁이 있다고 알겠죠. 먹자 골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전부 다가 저는 크게 다 몰려 있습니다. 진짜 맛있거나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은 식재하거나 뭐가 있어야지 성공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나홀로 하면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하는데 디스플레이를 하는 스크린 파는 데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될까요? 팔리겠죠. 스크린 사러 갔는데 스크린을 쓴다는 건 프로젝터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용 자재, 교육용 기자재한테 가면 또 팔리겠죠. 그런데는 저는 거기에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 캐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나홀로 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경쟁을 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스낵이면 스낵 코드에 스낵 캐리어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개를 더 팔 겁니다. 이 다른 캐리어에 들어가가지고 팔다 보면은 그래서 캐리어를 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떻게 지나느냐 오프라인 매장을 지날 때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온라인입니다.
아마존.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웹사이트, 뭐 브랜드 레지스트하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내 웹사이트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 때 이 아마존이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제 이 오프라인 매장이든 여러분들이 닷컴을 가지고 있어요. 닷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효가 기한이다. 계시는데 이 닷컴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중개업에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닷컴을 안 가지고 시효가 기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 미국에 팔 생각이 없다 하는 거,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쉬울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진 뭐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 뭐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셔서 뭐 하는 좋은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다. 다음 점. 예, 뭐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꾸미 여기서는 템플레이트를 갖다가 결정할 때 아마존의 스탠다드 하느냐 아니면 아마존 A 플러스를 하느냐. A 플러스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단순하게 저 위에처럼 나오는 거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좌측에 위에 있는 그림은 이 그냥 그 스탠다드. 근데 우측에 있는 것을 쭉 내려갈수록 볼 수 있게 해놨는 거는 A 플러스입니다. 그래 가능하면 A 플러스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 예, 그 위에도 뭐 베리에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파이브 플러스를 갖다가 이제 쓰는 방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이 대목에서 지금 무슨 동영상 올리려면 상표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맞습니까? 어떤 거요? 동영상 올리려면 네. 이 상표본이 있어야지 등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동영상하고 성경은 저는 좀 관계가 적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본인 템플레이트가 A 플러스냐 스탠다드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탠다드 못 올립니다. A 플러스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돼가지고 하면은 앞에 5개 나오는 이제 이 미인 사진이 있고 옆에 이제 느리게 이제 그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는데 뭐 제품 이제 앞면 뒷면이랑 그럴 수 있는데 그게도 동영상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가끔씩은 담당자들로 해가지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존 하게 되시면은 아마존에 이제 여러분들 전화를 받거나 여러분들 이메일 받고 서비스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직원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 직원들만 다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요 싱가포르에 있고, 어떤 직원은 아프리카에 있고, 어떤 직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식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전화하시고 진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매니저를 바꿔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컨택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 이 아마존에 한번 연락했잖아요. 안 돼 하잖아요. 또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비슷한 거 사진도요. 이건 사진을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원래는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제품만 딱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희 HDMI, HDMI 축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CSS 상 받았다. 이렇게 써놨는데 붙여놨는데 저거 원래 못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올렸어요. 밑에 FCC, 뭐 C, 뭐 해가지고 FDA 뭐 다 해놨잖아요. 원래 못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은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서 저렇게 하는 샘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샘플을 찾았어요. 야, 여기는 해주면 난 아니죠. 네. 공격을 박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출하게 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많은데, 바이박스 아세요? 바이박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바이박스. 바이박스 모르세요? 그럼 혼자서 팔고 있으세요?
에이신은 아시죠? 에이신이라고 하면 내 혼자 하는 내 매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예스 만들어놔도 여러분의 제품을 갖다가 마구잡이 판매하시잖아요. 마구잡이 판매하시면 여러분한테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매장에 와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한 에이신, 한 가게에서 나는 내 매장이기 때문에 오픈해서 내만 팔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은 다릅니다. 내 매장에서 열심히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내 혼자 판매하라는 권한을 안 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똑같이 해요. 왜? 막 하다 보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라도 팔고 싶으니까 뭐 오늘 와가지고 이제 내가 100원에 파는데 아니 갑자기 100개를 갖다 주문을 냈어. 100개를 주문 되니까 마음으로 어디야? 하면서 30분 디스카운트를 팝니다. 그러면 이분은 수출하면은 세금도 이제 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분은 아마존에서 올립니다. 그 제품을 찾아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찾으면은 그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 리스트에다가 같이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100불에 팔고 있는데 그분은 95불에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어할 방법이 있느냐? 물론 브랜드 레지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내가 해외에다가 미국에다 판매를 하겠다 유튜브 하겠다 하면은 사전에 공부를 조금 하시고 제발 이렇게 뭡니까 이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술을 안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박스는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내 하나의 에이신이라는 내 상징 속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되고 2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바이하는 클릭을 탁 치면은 링크되는 그 사람이 바이박스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박스를 차지하나 못 차지하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에이신에서 내가 올려놓은 리스트에서 100개가 팔리더라도 나는 단 한 개도 못 팔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바이박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팔아요. 비록 내가 만들었어. 어디지 이해가시나요? 아이고 이해가신 분이 뭐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이해할 이 바이박스라는 게 있다 간다 아주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고 또 다음 장.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마케팅을 하는 툴입니다. 아마존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데 돈을 주면은 마케팅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저쪽에 보니까 제일 위에 키워드를 가지고 온라인은 키워드입니다. 온라인은 키워드, 설치한 게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내가 넣어놓냐에 따라 가지고 내 제품이 설치되냐 안 되냐가 이 많은 좌우를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보시면은 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피코 프로젝트, 제가 조그마한 거니까 피코잖아요. 프로젝트, 저기에 ACOS, 실제적인 그 코스트, 하나 제품을 판매하는 데 코스트 몇 %입니까? 보이시죠? 지금 몇 %에서 제일 끝에 제일 오른쪽 K 하나 보면 예, 28.45%. 저 피코라는 그 서칭 키워드를 가지고는 제가 28% 거의 30%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피코라는 게 이제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저걸 피코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제품을 판매하면 30%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으니까 그 30%하고 전자제품이지만 10%에 필요하고 다 내보면은 40% 내고 가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운송비 내야죠. 세과세 내야죠. 또 리턴 받아줘야죠. 그런 겁니다.
30%라는 것은 단지용 아마존의 AMS에서만 일어나는 비용입니다. 내가 전체 나누는 건데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죠. 유오 스마트 빔, 유오 스마트 빔, 유오 스마트 레이저. 이건 몇 퍼센트? 0.몇 퍼센트에서 1% 정도죠. 저분들은요, 이미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 제품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제품을 사기 위해 가지고 클릭을 한 거예요. 유오라는 설치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 제품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1등을 할 때 그때 이 ABS에서 돈을 얼마나 씁니까? 돈을 얼마나 씁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1등을 했으면 뭐 여기서 돈 많이 썼을 거 아니냐? 제가 그때는 하루에 2달러 쓸 때입니다. 2달러. ABS에서는 2달러밖에 안 썼는데 아마존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뭐 키워드를 잘 예, 사실은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광고해가지고 이미 브랜드 파워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에 와가지고 왕창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아마존의 판매는 마케팅 전체에 대한 종합 성적표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컨벤션에 나갔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대부분 해보고 다녔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길거리에 해보고 다니면서 진짜 길거리에서 제품을 많이 팔았어요. 400불짜리 제품 진짜 400불짜리 제품을 길거리에서 판매 안 하는데 물론 현금으로 산 사람도 있겠지만 컨벤션 가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스케일을 가지고 다니죠. 핸드폰에 꽂고 그 자리에서 하나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한 개 판매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비록 이렇게 미국 사장님, 대표님 그보다 더 진짜 내가 즐거운 순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예문을 하고 다니는데 인플루언서가 저를 붙었대. 길거리에서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인플루언서가 저를 보고 대본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길거리를 해달라 측정해 해달라 하면은 저는 막 미칩니다. 그 순간 왜? 돈도 안 들잖아요. 인플루언서 하나 잡아가 돈이 얼마 듭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편집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가요. 어떨 때는 저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면 생방송.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게 하다 보면은 이 동영상이 막 전국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순간 10,000불, 20,000불 돈을 버는 거예요. 리얼타임. 그때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산타모니카나 아니면은 로데오구리. 여기 이제 로데오구리라고 하면은 조금 후집니다만은 미국의 로데오, LA의 로데오구리는요, 헐리우드 아니고 비버리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진짜 미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로데오인데 그 거리를 제가 헤매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미국에서는 그런 거 괜찮습니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빌리언웨어가 될 것이다. 곧 이런 데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여자분은 제가 펼쳐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 like Chinese guy. 아니요, 지금 그런 것 말씀하셔서 사진을 같이 찍어줍니다. 사실은 그 순간 길거리에서 2시간, 3시간 헤매면서 가졌던
제 피곤함은 싹 사라집니다. 정말 기분 좋죠. 근데 그거는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면서 내가 사장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품을 수없이 받았고 엄청나게 많은 이 인플루언서들 길거리에서 만나고 뛰어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리뷰는 진짜 중요하죠. 리뷰는 뭐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이야기해도 그 중요한 게 리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갖다가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물을 아끼지 마시고 안에 그리고 타이밍은 박싱은 언박싱을 하잖아요. 언박싱을 딱 할 때 눈에 탁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넣어놓으십시오. 그러고 나가지고 기념품을 과감히 드십시오. 자기 본인 제품을 E라는 제품 하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E-E-1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싼 제품, 비싼 제품에서는 기프트를 줘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 리뷰를 갖다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걸 대충 한번 보시고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미치는 거는 악성 리뷰입니다. 악성 리뷰를 다는 사람은요, 내 제품을 갖다가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1등을 하게 되면요, 우리 경쟁사들이 제 제품을 마구 삽니다. 마구 사고 제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악성 리뷰를 달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철저히 그 악성 리뷰를 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야 원투스리 포즈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본 상황에서는 거의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드뭅니다. 아마존에서 절대 안 해줘요. 웬만큼 아무리 설명해도 한 10개, 20번 이야기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하니까 5%, 뭐 잘하면 10% 정도 성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성 리뷰를 올린 고객을 섭외한다. 저거는 그 언제 고객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고객한테 섭외를 하면 그 악성 리뷰를 남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올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제품 너무 잘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올린 사람은 설득이 됩니다. 그 악성 리뷰가 별 1개짜리가 별 5개짜리가 다 바뀝니다. 그 설득을 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경쟁사의 관계자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에서 안 내려왔을 때, 안 내려오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대해 가지고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코멘트를 달 수가 있는데 상세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리뷰를 봤을 때, 이런 악성 리뷰는 진짜 잘 봅니다. 고객들이. 이 지독하게 악성 리뷰면서 지독하게 잘 정리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이런 리뷰에다가 코멘트를 갖다가 상세하게 하십시오. 상세하게 하다가 그 말 한마디 한 줄 한 줄에 대해 가지고 다 읽어본 사람은 이 리뷰를 단 사람의 말보다는 코멘트 단 사람의 말이 맞구나 하는 느낌으로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해가지고도 이제 안 되면 이 강력한 좋은 리뷰를 만드십시오. 그건 누구한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답은 하나잖아요. 인플루언서나 내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제품을 오픈박스에 줬다든지 이런 분들, 그분한테는 반드시 부탁해가지고 강력하게 좋은 리뷰를 갖다가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제 강력한 리뷰와 악성 리뷰와 좋은 리뷰와 서로 싸워. 그러면서 조금은 더 매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B2B, V2B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아마존 하는데 그 캐테고리에서 몇대 하시죠?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그래도
천도에도 만드는 그 등수 있어요. 그래도 중간 3단위 정도. 예, 하여튼 등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별표 이제 4개 놓고 옆에 보면 등수가 나옵니다. 뭐 1등, 2등, 100등, 1000등 이렇게 나옵니다. 등수가 나오면은 그리고 여러분하고 좀 하나 더 이야기해드릴 거 하면은 키워드를 만들 때요. 저게 1등에서 100등까지는 별도의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리스트되어 있는 거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말하고 내하고 맞는 게 있으면 골라서 주십시오. 네. 그 사람 지금 등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골라서 주십시오. 물론 전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 제품하고 비슷한 용어들이 있다 하면 그걸 받았으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트 위시라는 이거는 이제 모스트 위시라고 하면은 가지고 싶은 매직이 있으면 그건 향후의 판매량을 갖다 예측할 수 있다. 일단 그거는 지금 제가 대충 설명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하죠. 시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하고 토스가 더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 체계가 다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체계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사면은 누구한테 의해서 신청하나요? 삼성전자 신청하죠. 미국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제품 베스트바이가 샀어요. 그럼 누구한테 의해서 신청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미국에서 하는 거셨어요? 맞습니다. 베스트바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리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 제품, 삼성전자에다가 CS 유출을 하면은 삼성전자 직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해 줄 겁니다. 알고. 그 마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하이만드에 전화를 하면은 하이만드는 직원을 어떻게 씁니까? 대충 할 겁니다. 왜? 또 그 제품으로 천천히 모릅니다. 미국에는요, 이 삼성전자 제품을 갖다가 누가 이제 하면 판매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AS도 판매원, 리턴도 판매원 하니까 직원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베스트바이의 직원이 내 제품 잘 상세히 안 해요? 수천 개가 자기 담당인데 상세히 모릅니다. 뭐 그러면 리턴하고 싶어서 오케이, 땡큐 하면서 리턴하기가 땡큐 해줍니다. 그냥 하나 그러고 리턴이 그러니까 리턴이 10%, 20%, 30%좀 올라가면 제 제품도 30%까지 나왔어요. 리턴 30% 받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10개 받았는데 3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 내가 하면 되지 뭐.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려면 오픈 박스를 딱 했을 때 오픈 박스를 딱 했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리로 전화해 주십시오. 나는 카드가 딱 들어있다 하면은 어디로 전화하겠습니까? 고객이 이 산 사람이 그리고 그쪽에 전화가 가서 그걸 받겠죠. 그 설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문구 알문구 합니다. 고객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뭘 리턴을 해도 문제가 없이 배 악플을 남기지 않고 악성 리뷰를 남기지 않고 만약에 이제 리턴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리뷰를 다 섹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생각합니다. ES, CS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답변을 하려면은 제품 포장에서 매뉴얼, 팁, 가이드 매뉴얼,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다양한 제품 특성사진 마케팅 머티리얼 이런 거 나오고 또 제품의 특성사진 SNS 마케팅 쭉 나옵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질문하시면 사실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앞으로 하시면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회장님한테 우리 이제 아시아 담당 부회장님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드리는데 저는 당분간 한국에 있을 거니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오프라인 거래처를 통한 마케팅. 저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한 거래처를 통한 판매라고 하지 않고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点인데 이거는 아마존을 위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이런 마케팅. 그러지 않는다면 저건 판매입니다. 판매를 위해 가지고 내가 거래처를 해가지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메인으로 두고 보면은 사실 지금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제 각종 컨벤션이나 컨벤션과 오프라인 다음 장 보시죠. 예, 뭐 컨벤션이 굉장히 많은데 뭐 CES나 아니면 인포폼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저기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하나는 RV입니다. RV가 뭐죠? 이제 그거에 차량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RV라고 하는데 그 RV에서 사실 프로젝트를 갖다가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출장을 보냈던 두 직원이 갔다 오면서 비행에 싸우는 바람에 끝까지 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비행기 내렸으면 그냥 마음 풀면 되는데 회사에서 와서까지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는 바람에 한 명은 깜빡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써가지고 빼내주긴 했지만은 어떻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걸 못 받아들이는 게 진짜 아쉬운 거죠. RV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RV 자동차가 나면 예를 들어 우리 프로젝트를 갖다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 리조트 저기 RV가 판매가 하다 때문에 저희 제품 다시 팔아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판매가 쉬워지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1년에 RV가 미국에서 10만 대 이상 팔립니다. 10만 대 이상 팔리는데 10만 대만 팔면 저는 방금 다 하나도 안 해도 되죠. 그게 높이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놓쳤다는 게 진짜 아쉬운 일이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스프릿쇼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스프릿쇼는 뭐냐면 매대 위에서 이제 운전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같은 데는 많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도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키아스크 쇼핑몰, 백화점, 공항 등의 키아스크에다가 스프릿 레컨쇼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하면은 그걸 전문을 하는 컨벤션입니다. 그런 컨벤션을 사실은 컨벤션 지원하러 나가면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는 컨벤션 문제는 본출하는 데서 많이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은 본사는 한국인데 제가 판매하기에 한 30% 이상을 비싸게 받았습니다. 한국보다. 한국 본사가 판매하는 것보다 제가 한 30% 이상을 비싸게 받았는데도 사가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삽니다. 왜? 유튜브나 이걸 갖다 제가 다 했거든요.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건 뭐죠? 이렇게 사용 설명을 하는 튜토리얼 비디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해외로 마케팅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튜토리얼 비디오 아니면 맛있게 먹는 방법 음식 같다면 이런 걸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유튜브 인플루언서 통하면 더욱더 좋고 그런데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가능하면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올려주시면 그리고 레시피부터 이제 하면서 이렇게 또 뭡니까 가공 조리법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세요? 네, 유튜브에 를 아마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현재 유튜브 제작하는 것을 네네. 아마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떤 건가? 그 방법은요, 그 어필리에이트를 통한 방법입니다. 어필리에이트라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한국 같으면은 그 블로그, 파워 블로그들이 있고 이제 어필리에이트들은 뭔가 하면 자기들 웹사이트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 가진 사람들은 자기 웹사이트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씁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줘야죠. 10%. 이제 이 주시면서 하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거의 다. 예, 이거는 기타 이런 방법이고 매거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이제 그 해외 수레바라고 해가지고 160개 정도 가진 웹툰도 나오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비비탄이 나오는 잡지죠. 그 잡지들 이제 하는 영상인데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하나 이제 조금 한국과 다른 게 있는데 카운티 페어가 있습니다. 카운티 페어. 카운티가 뭔지 아시죠? 카운티? 미국의 카운티. 미국의 카운티는 한국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카운티를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아닙니다. 시리 위에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위에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가 한 나라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도 한 주지만 한 나라입니다. 법이 다릅니다.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어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주는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조달 사업도 있고 그런 데는 이제 정부 조달 사업은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미국을 지금 정도 아는 수준 가지고는 정부 조달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시면은 거기 에이전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에이전시를 이용할 때는 사기를 안 나갈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에이전시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품을 먹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마케팅, 저희들도 스포츠 마케팅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아이스 하키장 LA 킥스상 이 뭡니까 그 하키장 경기하면 저렇게 LA 가지고 스테이플 옛날에 스테이플 소가 있죠. 저렇게 많이 합니다. 뭐 3만 명. 이 실내의 경기장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전 제품을 갖다 저 프로젝트 띄워놓고 저 광고하면 사실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판매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는 규모가 크지야지 가능해요. 이제 처음에는 제일 좋으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중소기업인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내가 먹는 제품이면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제가 판단 프로젝트는 보여주는 그 이제 그 소위 성능을 이해하고 만약에 비누 같은 거는 씻어봐야 성능을 알 거잖아요. 그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성능에 맞는 마케팅을 하면은 비용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목표를 잡아라. 목표를 잡아라. 보통은 이제 목표를 안 잡고 그냥 뭐 아마존에 몰리는 거예요. 아마존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지나치게 아마존을 의존하지만 아마존을 50분에서 의존하다가 아마존에서 말씀하셨듯이 셧다운을 당하면은 바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한 50분 이상을 가져가려면 진짜 번아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기획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좀 이해하고 하시라.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제 책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아마 기업인이 자기의 노하우를 가능하면 다 전달해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책을 썼는데 아무리 읽어보셔도 100% 이해하시는 건 너무 힘들 겁니다. 뭐 10%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책을 이제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제가 책을 몇 권을 가져왔습니다. 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이 바이너를 가져오고 한 20-30분 가져오게 됐는데 이제 꼭 필요하신 분만 그냥 이제 꼭 필요하신 분만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온 가격이 드립니다. 제가 출판사에 만원에 가져옵니다. 현재 15,000원에 받는 사실 15,000원 하는 것도 출판사에서 한 25,000원 팔까 하는 거를 가능하면 낮추어가지고 만원 상대 쉽게 도 수표하라. 그러니까 15,000원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뭐 13,500원, 10% 기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쪽에 있고. 근데 저는 제가 가져오는 게 이제 출판사가 만원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만원에 제가 가져온 원가에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사실. 저 질문을 쓰면은 받고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예, 뭐 장시간 동안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서신장 하시고